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민동기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고요. 네. 예. 미디어계가 왜 이렇게 요즘 시끄럽습니까? 항상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지난주부터는 네. 우리 회사는 이번 주에 꼭 뉴스를 타야 돼. 거의 이런 그 분위기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NLL 대화록 공개,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한반도 평화 메신저 정욱식, 이제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지금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 교양서가 왔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도서출판 서해문집. KBS도 그렇고 MBC도 시끄럽고 말이죠. 네. 예, 시끄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네. 군소방송까지. 그렇습니다. 예. 뭐 조만간 가시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방송사 고위 임원이 되는 이런 그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추행 관련해서는 사실 예. 그 언론계하고 성추행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매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게 또 예외적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게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 그렇죠. 예, 우리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범죄만큼 예. 언론계도 자유롭지 않은데 이 봉건적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이 엄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언론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선배가 까라면 까야 되는 구조, 또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불합리한 가불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비정규직이 좀 많습니까? 정규직의 또 횡포도 장난 아니게 많죠. 장난 아니게 많고요. 네. 하여간 그 부조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또 스스로도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네. 예. 너무 도덕 교과서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저 스튜디오에 또 한 분이 오셨어요. 예, 잠깐 놀러 오셨다고 하는데 네. 잠시 후에 조선일보 기자와 이제 저녁 약속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정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조선일보 전문 기자입니다. 예.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방상훈 사장은 아니고? 아닙니다. 예. 방용훈 씨도 아니고, 방성훈 씨도 아니고, 예. 그 아들도 지금 조선일보에서 막 예, 후계 그렇죠. 짰어. 그렇죠. 네, 경영기획실에 계시죠. 경영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이 되면 4대 세습이 되는 건가요? 방모의 양자인 방일영, 그 방우영, 그리고 방상훈. 그러니까 방상훈은 이 방일영의 아들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방일영 전 회장. 사남이녀의 혼외자식이 있는 방일영. 그 혼외자식은 아니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응모
그리고 방일령, 방상훈, 그리고 그 후대 4대가 지금 교습받고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동아일보는 아예 4대 세습이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그렇죠. 사실상. 네. 4대 세습이죠. 예. 네. 지금 중앙일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대죠, 2대. 2대죠. 홍석현 회장까지고. 예. 그 앞서서는 홍진기. 그렇습니다. 이제 홍정도 지금 JTBC 부사장이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홍석현 회장까지 언급을 하면 2대죠. 2대 세습. 네. 김정은을 욕할 수는 있어,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딴 데는 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3대 아니면 4대니까 말이죠. 예. 그래요. 오늘 우리 정철웅 기자 오신 김에 뭐 조선일보 현안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조선일보 기자들 여전히 그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인데 박봉까지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임금 협상 중이어서 임금을 좀 많이 좀 올려달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 차원에서. 그러면서 뭐 중앙일보 쪽이나 뭐 매일경제 쪽이나 임금을 비교하는 노보를 내면서 이제 강하게 회사를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있으면서 안 주는 거예요? 뭐 어렵죠. 어렵나요? 아니 왜냐하면 방송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말이 그 방송이지 사실 방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편을 하게 되면서 조선일보가 그동안 이른바 흑자라든가 이런 걸 냈던 게 많이 이제 TV조선에 투입이 되면서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흑자라든가 이런 규모는 내지 못하는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력이 그리 높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로 시청하는 방송이 바로 TV조선 아니겠습니까? 광고주들이 별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방송. TV조선에게 앞날이 있을까요? 시장 논리로 따져봤을 때, 그 논리로만 보면은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 방송 시장이라든가 미디어 환경은 정상적인 체제라든가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은 좀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요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제가 토론회를 갔다 왔어요. 종합편성 채널 3년 개국 맞아가지고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면 TV조선이 생존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012년 대비로 2013년에 제작비를 한 140억 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획기적으로 이제 140억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140억으로 줄인 겁니까? 140억을 줄여서 이제 작년도 제작비가 691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691억 원. 그러면 그 올해 방통위에 제출된 자료거든요, 이게. 하루에 2억도 안 쓴다는 얘기인데. 그 비교를 하면 좋을 만한 게 이제 JTBC인데요. JTBC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제작비로 2,001억 원을 썼습니다. 2,001억 원을 썼는데 이제 TV조선은 같은 기간 이제 691억을 쓴 거죠. 곱하기 3이네요. 거의, 그 그렇죠. 갭의 상당수가 드라마 쪽에서 나는. 맞습니다. 걸로 봐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비를 줄여서 생존하려는 법이 하나 있고요. 또 오늘 그 저희 토론회 패널로 나왔던 교수분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대구에 가면 전부 다 TV조선 채널 A를 틀어놓는데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서 TK 쪽에서는 이 TV조선을 보는 게 일종의 애국행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이 안 나온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 지지층을 확보를 했어요. 그 대구 분명히. 방송을 하지 왜 전국 상대로 한 종편을 하나 몰라요? 아니 근데 분명한 거는 TV조선이든 채널A든 고정 지지층을 일정 부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타겟팅 전략으로 가면은 쉽게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TV조선이 채널A가 외연을 확대할 마음은 없어 보여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들의 고정 시청층 거기에만 충실하겠다. 그건 방송이라고 말할 수 없는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 내로우캐스팅 아니겠습니까? 보도 채널이 맞다고 봐요. 보도 채널.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종합편성 채널로 허가를 해놓고서는 사실상 보도 채널 편성을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그렇군요.
참. 하여간 TV 조선은 앞으로 그러면 고정 지지층, 고정 시청층 이 사람들 상대로만 뭐 해 먹겠다. 예, 그분들만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럼 드라마 못 만들겠군요. 쉽진 않죠. 드라마가 이제 투자 대비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지금. 지금도 TV조선에서 드라마 하나 하고 있죠. 예. 예, 근데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 드라마를 만들어요? 드라마를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난 엄성섭 우리 애청자분밖에 몰라. 그래요. 채널에 있는 드라마 안 하고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시작했을지도 모르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존재감이 없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영돈 PD는 왜 나갔어요? 동아일보도 지금 관장하지 않으시나? 예. 이영돈 PD는 떠날 때가 돼서 떠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채널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나가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진 않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종합편성 채널 4사 중에 가장 종편다운 곳은 JTBC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투자가 안 되는 그런 회사의 현실. 또, 그다지, 젊은 층으로 외연이, 넓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회사의 현실. 제가 보니까, 정철웅 기자가 대략적으로 이제 보고한 내용과, 정철웅 기자가 쓴 기사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이영돈 PD와 채널A 그리고 JTBC 이 3자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별과 조인을 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제작비를 전년 대비로 140억 줄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채널A는 전년 대비로 250억을 줄였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였다 그거. 그러니까 이영돈 PD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을 하는 PD의 입장인데 제작비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니까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 반면에 JTBC는 지금 과감하게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은 그런데 잘 안 나와요. JTBC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JTBC가 요구하는 게 지금 방식의 시청률 집계는 무의미하다.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에서 다운로드한 횟수 이런 것도 다 합쳐서 통합 시청률을 이렇게 산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봐도 제가 일상에서 경험을 하더라도 젊은 층이라든가 한 40대 정도만 하더라도요. 집에서 본방하면서 브라운관으로 이렇게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동하면서 모바일로 다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분들을 데이터에 반영시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시청률이라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분명히 한번 세게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정철웅 기자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하러 나온 것 같은데 지금. OBS 노조가 음주운전 혐의에 보도국장 해임 요구를 했잖아요. 했죠. TV조선 우리 이진동 사회부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부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OBS와 TV조선이 각각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OBS와 TV조선의 차이가 거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보도국 간부가 부적절한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OBS 노조는 어찌됐든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TV조선은 그런 리액션이 없다는 것. 이게 언론사로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조는 아무 얘기도 없고요. TV조선은 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기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에서 문제 제기할 여지는 없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노조도? 그럼 뭐 기자협회 이런 것도 없어요? 기자협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기자협회 목적이 이제 축구 대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저기 진짜 각 그 기자협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기자협회 주최로 축구 대회를 하는데
이 일반인들이나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월드컵 저리 가랍니다, 진짜. 부상이 속출하고요. 예. 아니 취재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 뭐 부상이 센가 봐요? 부상이 좀 세죠, 정철은 기자. 부상보다도 이제 그 언론사끼리 갖는 어떤 명예나 권위가 있는데요.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가 뭐 8강전에서 만나면 이제 사활을 거는 거죠. 한일전 같은. 네. 장난 아니죠. 네. 다리가 부러진 한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 뭐. 묘한 분위기가 있대요, 진짜. 그렇군요. 올해는 우승을 누가 했습니까? 올해는 한국경제가 한 것 맞아요. 같은데 정확하게 갑자기 모르겠는데. 여쭤보시니까 생각이 가물가물하네요. 한겨레하고 조선일보 둘 중에 한 군데라면 분명히 기억했을 텐데.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아마 준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도 결승전에 올랐는데 네. 조선일보가 못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근데 뭐 이런 걸로 자존심 대결을 해요. 아니 그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 부상이 뭔데? 그 부상. 뭐 자동차라도 한 대 나오나? 기자협회 상금 뭐 주지 않을까요? 네, 상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푸나? 모르겠어요. 왜? 희한한 결속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하여간 뭐 그러시는 뭐 거기에 열정이 없는 것보단 낫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음주운전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기자들이 축구에만 열중을 한다. 그건 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조선일보 노조. 사실 조선일보 출신 아닙니까 이진동 부장이? 예. 그렇죠. 또 조선일보 사람이고요. 조선일보 노조에서 뭐 성명 한 장 나올 만도 한데. 아니요, 없습니다. 성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예. 한국경제TV가 예. 한국경제TV 네, 신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 축구 대회에서 예. 우승을 했습니다. 어. 지난해 우승팀이 조선일보인데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예. 4대2로 승리를. 아니 한겨레는 가난해서 뭐 잘 먹지 못해가지고 성적이 부진한가? 그래요. 미디어 오늘이 또 그와 비슷한 그 족구 대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족구 대회는 왜 열어요? 족구 대회요? 네. 이 족구 대회가 족구 대회도 사활을 겁니까? 족구 대회는 네. 사활을 걸지는 않습니다. 사활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상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딱 척 보면 압니다. 예. TV조선은 전혀 요구가 없다. 뭐 누가 지나가는 말로도 안 한다. 예. 저는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예. 문제 제기가 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예. 그게 문제죠. 그래 조선일보가 앞으로 또 TV조선이 앞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도할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음주운전하는 사람 막 매도하고 비난하면은 너나 자라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아일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동아일보 이 국정원과의 커넥션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국정원하고 동아일보 커넥션 의혹이 제기된 것도 네. 그 자체로서 굉장히 좀 네. 충격적이었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은 뉴스타파가 먼저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도를 했거든요. 미디어 오늘이.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박아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예. 그 뉴스타파가 그 전에 보도를 했고 예. 그리고 한겨레도 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상한 그런 행태들을 지적을 하면서도 슬쩍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요, 예. 언론계가 좀 시끄러워지거나 예. 아니면 다른 언론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예. 이게 언론사로서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정도의 어떤 리액션, 예. 비판 목소리 이거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좀 복잡해서 네. 이해를 많이 못하실 것 같아요. 유우성 씨 사건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멀쩡한 사람, 네. 죄 없는 사람, 증거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첩으로 뒤집어 씌웠던 그렇죠. 그 사건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간첩 증거로 내세웠던 것이 이 북한에 갔다 왔다. 네. 라고 내세운 증거인데 이 문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동생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네. 오빠는 간첩이에요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실은 그 증언 역시 강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뭐 겁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증언이란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증거 능력이 다 그 수포로 돌아가서 무위로 돌아가니까 국정원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었죠. 똥줄이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장의 히든카드를 내세운 것이 한 탈북자 여성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탈북자 여성이 나타나서 내가 유성 아버지를 만났는데 유성 아버지가 그럽디다. 우리 아들 북한 보위부하고 네트워킹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요. 근데 이 탈북자 여성의 증언 역시 거짓 증언인 것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국정원으로부터 예. 돈을 받고 예. 예. 결국에는 이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났는데 그렇죠. 이 거짓 증언에 불과한 것을 이 탈북자 여성이 법원 가서 밝히고 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하고. 근데 그 인터뷰 주선을 네. 국정원이 했고요. 거죠. 또 그 인터뷰를 함으로써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탈북자 여성이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나가게 될 조상훈의 뉴스바 인터뷰 이런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고 밝힌 분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 여성의 전 남편과의 인터뷰가 이제 방송이 됐는데 이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북한 보위부하고 네트워킹 돼 있다. 유성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유성 아버지의 이런 말. 그 말은 지어낸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그 탈북자 전 남편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코치를 해줬구만. 코치를 해주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는 내가 코치해준 것이요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낸 말을 그 탈북자 여성이 법정 가서 이렇게 말했고 동아일보 기자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동아일보는요. 네. 이번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저는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증거 조작 정도가 아니라 증거 조작 정도가 아니라 예. 사실상 조작이죠. 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문화일보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만 네. 저는 특히 동아일보가 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예. 바로 동아일보가 2013년 1월 21일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그때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거의 다가 국정원 쪽으로부터 취재 정보가 나온 겁니다. 그 네. 기사를 보면. 예. 그리고 뭐 사설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유성이 간첩인 게 맞아. 네. 거의 그걸 전제해놓고 쓴 사설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유성 씨와 관련해서 이 정도 사안이 벌어졌으면 예.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일단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동아일보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고요. 이 국정원이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네. 사실상 이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그 시점이 보니까 완전 코너에 그 몰렸어요. 기소됐던 시점이야. 네. 원세훈이. 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의도를 예. 동아일보가 저는 몰랐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뻔히 알면서도 예. 이런 인터뷰를 내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예. 동아일보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 언론사로서 좀 심각한 비판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 최종 판결 나면 그때 가서 사과하겠죠. 동아일보가 근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아니 무죄 추정 원칙은 유성한테 들이대야 될 거 아닌가? 근데 뭐 지금 유죄 추정 원칙으로 그동안 사설 칼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사 쓰고요.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 건과 관련해서 동아일보 쪽 입장을 정철훈 기자가 취재를 했거든요. 동아일보가 그때 뭐라 그랬죠? 정철훈 기자가 취재했을 때. 오늘 잘 오셨네. 잘 오셨네. 뽕을 뽑읍시다 그냥 아주. 그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예. 그 인터뷰했던 그 과정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인터뷰 내용이 이제 사실이 아니면 사실 동아일보의 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인 셈인데 네. 뭐 어떤 법적 대응이나 이런 대응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여기에 예.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대응을 하겠다. 음.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구나. 예, 예. 아유, 그래, 할 말이 없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국면 아닙니까? 예. 근데 동아일보도 문제지만 아까 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 아니 왜 이런 심각한 사안을 우리 언론의 어떤 그 사안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정도 사안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동아일보 내부는 물론이고요. 예. 기자들, 노조, 예. 뭐 기자협회 이런 데서 예. 성명이라든가 문제제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전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노조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예, 노조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노조는 도대체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거긴 폼으로. 알겠습니다. 노조가, 그렇지. 언론 노조에 속해야만 족구대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축구 얘기는 기자협회. 그렇죠. 였고요. 네. 예. 그래. 우리 미디어오늘 족구대회 나오려고 노조가 존재하나? 그것도 아니잖아, 또. 아니죠. 네. 아닌데, 난 궁금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언론 노조에 속해 있지 않죠? 네. 네, 탈퇴했습니다. 언론 노련에는 속해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 언론 노련에는 속해 있었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산별로 전환되면서 예. 언론 노조가 산별 노조로 전환이 예. 됐죠. 예. 그때 이제 나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안 간다? 네. 뭐, 왜요? 그때가 한창 이제 뭐 그 최장집 건도 있고요. 조중동 프레임이 안티조선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중동 요 세 신문은 지금 언론 노조에 가맹돼 있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문화일보는 문화일보도 예.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문화일보는 언론 노조 문화일보 지부 아니었나요? 그랬었는데 네, 탈퇴했어요? 네, 탈퇴를 했고요. 예. 그리고 기자협회도 예. 문화일보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협회에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 왜 이달의 뭐 기자상 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예. 이달의 기자상이라든가 이런 걸 매달 하잖아요. 예. 거기 또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일보 기자들이 또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먼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예. 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그런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땐 또 미디어오늘에 적극적으로 또 네. 제보를 하거나 예. 취재를 잘 응해줍니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10대 일간지 중에서 세계일보도 빠져 있고, 예. 네. 예.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한겨레, 한국일보. 아이고 적네요. 적습니다. 조중동이 빠지니까 몸체가 한껏 작아 보이고요. 네. 방송사는 다 있죠. 방송사는 다 있죠. 네. 근데 MBC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MBC도 탈퇴 움직임이 있어요? 아니요, 탈퇴가 아니라 예. 워낙 지금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의 예. 그 힘이라든가 결속력 자체가 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워낙 MBC 사측에서 예. MBC 본부를 압박하는 강도를 더 세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노조 탈퇴하라 이걸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대놓고 욕을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예. 아니 그 산별 노조에 탈퇴하라 마라 할 자격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 부당 노동 행위에도 해당될 수 글쎄요, 있는 제가 사안이죠. 봐도 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당신 노조에서 탈퇴, 사측 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예. 이 발언을 하는 순간부터 바로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이게? 네. 조금 위험한 그런 요구이기도 한데 예. 그만큼 지금 MBC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MBC가 그래, 이렇게 우습게 보이니까 계속 그 사측이 도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이성주 본부장 참 답답하겠습니다. 아니, 또 제가 참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씹어서 아마 그분 귀에도 틀림없이 들어갔을 텐데 뭐 이성주 본부장의 잘못은 아니죠. 아니 근데 예. 정말로 그 이성주 본부장 잘못도 아니고요. 예. 지금 예. 내년 초에 예. 당장 지금 예. MBC 노조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예.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야, 이 김재철 덜 떨어진 줄 알았더니 꽤 아주 이거 대단하네. 아니 그러니까
김재철 따위에게 이렇게 다들 쪼시나. 제가 봤을 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예. 이게 지금 MBC의 현 상황입니다. 아무도 노조위원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 참 그 김재철이가 좋은 그 교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이런 더러운 시대에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가파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참 아주 참 좋은 교본이 된 것 같아서 그렇고요. KBS 새노조는 어떻습니까? KBS 새노조는 예. 그나마 아직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새노조 홈페이지 가니까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어요. 예전엔 블로그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뉴스 사이트 같은. 예. 안 들어가 보신 지 좀 됐죠? 예. 바뀐 지 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ND 소프트. 우리 그렇죠, 인터넷 그렇죠. 신문 업계의 거의 포식자죠. 포식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존재.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존재. ND 소프트. 예. 여러 가지 제가 내용들을 봤는데, 심야 토론은 정상화돼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군요. 예. 그래서 심야 토론이 토론 프로그램의 어떤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심야 토론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같이 제기되는 것이 왕상한 MC의 문제다. 서강대 교수인 그는 2010년 5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4년 반 동안 심야 토론 MC를 맡고 있다. 그가 어떻게 심야 토론 MC가 됐는지는 지금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김인규 사장 때 급조된 MC 선정위원회에서 밀실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MC가 되고 나서 심의실에 공식 심의에서도 끊임없이 그의 진행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평을 절대시할 수는 없지만 당시 심의위원들은 왕상한 씨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노보가 2010년 심의지적 사항 내용을 쭉 표로 만들어서 냈는데 발언을 차단하고 갑자기 전화나 정부 측에 발언권을 주는 등 자연스러운 토론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패널 발언에 다소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다. 패널의 설명 중에 개입해서 패널과 토론을 벌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그런 진행 태도를 보였다. 상식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일부 패널을 공격했다. 특정 발언자의 발언을 자꾸 막아서 공정치 못한 느낌이었다. 과도하게 선을 넘는 모습이었다. 중립적이어야 할 MC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일정한 방향으로 토론을 끌어가려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 뭐 이렇게 심의평이 2010년에 나왔다는 거죠. 그게 예전에 언급한 노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이 아닙니다. 지금 나온 게 2014년 11월 11일에 올라온 거네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KBS 노보는 또 이후에는 심의평에서 이런 지적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가 공정하게 진행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도 간혹 다소 무리한 진행이 눈에 띌 때가 있다. 지난 3월 22일 규제개혁 관련 토론에서 특정 패널이 발언을 하자 아니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라고 면박을 주는가 하면 썰렁한 조크로 상대방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아이템 패널 선정과 함께 MC 문제도 반드시 정상화가 돼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왕상한 교수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심야 토론을 안 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사람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또 같이 방송까지 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밤늦게까지 심야 토론 아닙니까? 네. 밤늦게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시는데 방송도 안 보고 말이야. 미디어 비평지 편집국장이 보지도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단히 또 송구스럽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토론이 재밌으라고 있습니까? 아니 토론 프로그램도 재밌어야 봅니다. 요즘은 김영희 PD도 아니 지금 모든 방송사의 토론 프로가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 존재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잘 만들어야죠. 강의 활동도 바쁘신 우리 왕성한 교수님이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아니, 내가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지금 KBS 노부에서 지적을 했다면서요. 예, KBS 새노조가 네. 각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그 노력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계속 KBS, MBC 얘기만 했는데 네. YTN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번에 예. 이 건이 예. 이번 주 언론계 예. 최대 이슈입니다. 예. 예. 어떤 건? 어지간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미디어 네. 토크에서도. 예. 기억하시죠? 예. 작년인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데일리가 예. 궁전에서 예. 날씨가 아주 흐렸었는데 해가 쨍쨍 나는 그런 어떤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서 굉장히 네. 무리를 한번 빚었었거든요. 전두환 때 KBS는 전두환이 가는 곳마다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단비다.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비가 오는가. 그렇죠. 천기를 조절하시는 그런 각하의 위용을 또 이렇게 과시한 바 있었는데 말이죠. 네. 예. 근데 YTN이 네. 그거에 맞먹는 수준의 리포트를 한번 내보내가지고 어떤 리포트였죠? 11월 예. 17일 날 예. 경제 영토 확장, 예. 외교 입지 강화라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네. 다자간 외교하고 나서 귀국을 하셨잖아요. 예. 귀국하는 그날 예. 대통령의 정상 외교 성과를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예. 어떻게 했느냐? 예. 이 기자가요. 예. 청와대 출입 기자겠죠. 예. 박 대통령은 예.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서 예.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다. 그러면서 예. 한중 FTA 예. 그리고 한국 뉴질랜드 FTA 타결의 공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축켜 세운 거죠. 근데 저는 이 리포트에서 네. 우리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도 이 리포트를 비판을 했지만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네. 아니 FTA의 성과가 예. 분명히 공이 있고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FTA를 아니, 타결을 하게 되면 해보고 나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때 가서 판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닙니까? 따져봐야 될 사안이 너무 많은 그런 분야인데 네. 이걸 이렇게 그냥 대통령에게 모든 공을 다 돌렸고 FTA가 타결됨으로써 네. 이제 우리 경제 용토는 유럽 이런 걸 넘어서 이제 저 뉴질랜드까지 저 오세아니아까지 이제 경제 영토가 확장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리포트의 저널리즘 기본 영역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보시죠.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습니다. 야, 진짜 이런 말이 나왔네. 나왔습니다.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 그리고 예. 일단 아까 얘기한 그런 저널리즘의 기본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매력적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가 드러났다라고 한 부분. 예. 근데 리포트를 끝까지 쭉 보시면은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다라고 했는데 네. 도대체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가 무언지가 예. 이 리포트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디오로만 들으시잖아요. 예. 이 리포트를 꼭 영상으로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가 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다라고 리포트가 나갈 때 네. 영상 배경 화면이 나가는데요. 예. 그때 여러 정상들하고 악수하거나 같이 있는 장면이 배경 화면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 보시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네. 굉장히 의상이 또 화려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리포트 내용을 보면 네. 도대체 어떤 게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가 10분 발휘했다는 건지 리포트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 패션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의심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예. 왜냐?
아니 내용적으로 뭐가 매력적인 건가가 이 리포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 저만 그런 생각을 한 줄 알았더니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고요. 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에서 결국 나섰습니다. 예. 이 리포트를 지목하면서 네.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음. 청와대에 경도되어 있는 해당 기자의 기사를 여러 차례 접했으나 이 기사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예. YTN 공정성과 신뢰도에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예. 노사 공정방송 협약에 따라 해당 기사의 작성 의도와 배경 등을 따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비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비판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YTN 내부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김도연 기자가 YTN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 그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거를 소개를 하면은요. 예. 차마 이 방송에서 예.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예. 기자들의 격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YTN 기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예. 그럼요. 살아있죠. 살아 있습니다. 예. 살아있지만 화면에선 죽어있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기자들은 살아있는데 예. 그 살아있는 기자들의 리포트를 방송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김종균 정치부 부장대우더만요. 그 리포트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이름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네. 김종균 기자. 매력적인 대통령 진가 발휘하고 돌아온 박근혜. 이런 기사를 쓴 YTN 기자가 김종균.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근데 좀 그렇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예. 이 리포트를 접하고 그거 소개해 주세요. 뭐 여기서 무슨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나?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예. 격한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예. 일부 기자들은 예. 이게 청와대 보도자료지 예. 이게 기자 리포트냐. 보도자료도 이렇게 안 쓰지.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로. 보도자료 그렇게 내면은 기자들이 다 빈축을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예. 이건 YTN 기자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모로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고요. 예. 한동안 이 문제가 YTN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요. 또 그렇게 그 기사를 쓰셔서 또 득을 보신다면은 욕 좀 먹으면 어떠랴. 근데 사실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요. 예.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출입처의 기자들이 예. 굉장히 많이 동화가 되어 있기 동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전형적인 사례고요. 예. 출입처 동화의 그 비중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한 곳이 저는 두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곳은 예. 청와대입니다.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출입처에 너무 동화가 되어 있고요. 예. 또 다른 곳이 예.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의 동화가 된다. 네. 청와대와 삼성은 그 출입 기자들이 예. 너무 그쪽에 동화가 되어 있어서 예. 비판 기사가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MBN의 김은미 기자, 우리 또 이름을 또 까먹으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은미 기자가 또 박근혜한테 끌어안고 말이죠. 네. 아주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시했던 그 기자, 그 기자가 있는가 하면은 삼성에 완벽하게 동화된 기자. 한겨레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또 그렇게 해서 가셨죠. 삼성으로 가신 거고. 가셨고. 예. 그러니까 너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권력 집단 두 곳 아닙니까? 예. 청와대와 삼성, 예. 정치와 경제. 예. 근데 그 두 곳을 출입하는 출입 기자들의 견제라든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여기서 저는 한국 언론의 비극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준다고 봅니다. 네. 빠르게 권력화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젊은 기자들의 그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옛날에는 선배들이 그렇게 동화되는 것 자체를 두고 보지 않았죠. 막 선배들 술자리에서 야단치고 당신이 선배 맞냐 이러면서 코너로 막 몰아세워서 각성을 촉구했던 그 젊은 기자들의 기계.
그 기계는 뭐 오래 전에 실종된 것 같고요. 우리 김은미 기자 같이 끌어안고 대통령 사랑해요. 이런 일만 있고 말이죠.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 기자실에서 할 짓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겁니다. 예.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신분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 행위가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공적인 영역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같은 기자지만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잠깐 잊어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싶을 정도로 예. 같은 기자로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죠. 참고로 예. 정철훈 기자가 예. 아까 한 10분, 15분 전에 예.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갔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와의 그 저녁 식사를 위해서. 그렇죠. 예. 네. 누군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조만간 나올 기사에서 네. 누구 만났는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영돈 PD가 KBS 교양제작국장으로 있을 때 조선일보는 정의연주 사장에 대한 공격을 당장 그만둬라.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군요. 네. 예. 하여간 그런 분이 채널A 가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참 이럴 때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버티고 즐겁게 사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좀 우리 젊은 기자분들 좀 선 굵게 살 마음은 없나요? 기자로서, PD로서, 아나운서로서, 또 방송 기술인으로서 좀 자존심, 자긍심 같은 거 없나요? 있는 기자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 기자들에 비해서 예. 젊은 기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자 윤리라든가 기자 정신 이런 것보다는 예. 그냥 하나의 직업, 직업 가운데 하나, 예. 원어브 직업,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투철한 어떤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에 저는 한마디 더 보태자면 네. 지금 많은 언론들이 디지털 퍼스트라고 해서 예. 굉장히 좀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디지털 미디어 변화라든가 이런 걸 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 하드웨어가 변화하는 만큼 예.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저널리즘 원칙이라든가 예. 기자 윤리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퍼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 하드웨어만 디지털 퍼스트를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기자 윤리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마인드는 올드함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그 독보서처럼 번져 있는 게 뭐냐면은 보상심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심리. 예. 내가 이렇게 좆빠지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언론고시 통과해가지고 언론인이 됐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취재 현장 가서 권력자 만나면은 쉽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이 클래스에 이런 그 힘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술자리 같이 하고 또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거 이거 마땅히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거기에 잠깐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 저는 이 고시라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예. 사법고시든 예. 행정고시든 외무고시든 지금 언론고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런 고시라는 형태가 계속 언론 채용 형태로 지속되면은 예. 그 김용윤 PD가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보상심리. 예. 계속 자기가 이 언론계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채용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 채용이라든가 예. 뭔가 좀 채용 방식, 평가 방식 이런 걸 다변화하지 않으면은요. 네. 지금 김용윤 PD가 얘기한 그런 보상심리 젊은 기자들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니 김재철이가 그래서 시용 기자 도입했잖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예. 이른바 유럽이라든가 미국처럼 경력이라든가 네.
이제 인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착착 보면서 이 친구가 이 기자가 이런 측면에서 자질이 있다. 그래서 한번 채용을 하고 스카우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해져요. 한국 언론은 제가 봤을 때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윗분들이 문제가 많은 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네. 왜냐면 굉장히 그놈들은 뭐 그래요. 그냥 그런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 밑에 세대가 네. 한마디로 싹수가 안 보일 때 네. 그때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지금이 그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모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YTN 김종균 정치부 부장 대우님. 예. 반론 있으시면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론 받습니다. 반론 받고요. 반론 안 받으면은, 반론 안 하시면은, 뭐 그냥 우리는, 그 보도를 쓰레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YTN 노조에서 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또 다음 주에 예. 리액션 후속 보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월 27일에 그동안 3년 동안 끌어왔던 그렇죠. 노종면 등 YTN 해직자들에 대한 네. 대법원 판결이 기대됩니다. 현재 2심까지는 우장균, 노종면 등은 해고가 타당하다, 네. 마땅하다. 나머지는 해고 무효다. 그렇죠.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이렇게 났는데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노종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거죠. 해고 확정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로선 해고 확정이 좋지만 이건 정의로운 일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우리 노종면 국장이 YTN으로 돌아가실 일이 없으니 뭐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끼리 한 얘기고 그렇죠. 이제 정의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노종면 해고 무효 해가지고 파기환송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 예. 대법원까지 네. 보수의 물결, 예.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서 근데 내가 양승태 대법관을 보니까 말이죠. 네. 이 양반의 그 성격을 보니까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난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네네네. 해고가 적법하다. 네. 물론 주심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양승태의 그 대법원의 그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그렇죠. 반영한다면은 양승태의 뜻과 무관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해고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2번 죽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노종면, 우장균, 해고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건 완전히 박근혜에게 충성하기로 작정한 대법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는 그렇죠. 김어준 주진우 판결은 보나만 합니다. 네. 그거는 대법원 판결은 아닙니다만은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재판부의 기류나 분위기가 딱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재판부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재판부를 오는 거죠. 불신하면요, 이 나라 모든 권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불신하게 되는 네. 거고요. 언젠간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네. 정말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긴 해도 그나마 우리 사회의 마지막 정의의 보루라고 그래서 인식했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 법정만은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겠지. 나의 분한 마음을 풀어주겠지 하고 갔는데 이건 뭐 역시 또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너희 새끼야 넌 아웃이야 이러면서 판결이 나온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은 이제 짱돌을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 예. 제도, 절차 예. 이런 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생기면서 네. 한마디로 예. 짱돌을 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양승태 형이 그런 똥바가지를 뒤집어 쓸 사람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예. 그분의 스타일이 저와 맞진 않지만 그걸 전 어떻게 알았느냐. 양승태 난 몰라 누군지. 내가 알 리가 있나. 자, 그런데 말이죠. 정봉주 전 의원. 네. 2008년 그 MB가 당선되고 취임했던 해 아닙니까? 네.
그 해에 정봉주 BBK 발언으로 기소됐고요. 1심, 2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에 대법원 판결이 나도 큰 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의 주심이 바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양반이 2008년 넘겨요. 2009년 넘겨요. 2010년도 넘겨요. 네. 2011년 2월에 퇴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훈 대법관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양반이 8월인가 9월에 대법원장으로 재기용이 됩니다. 네. MB에 의해서. 이용훈 대법원장, 참여정부 때 임명됐던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가지고 그 후임으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됐는데, 하여간 본인 때에 정봉주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정봉주 유죄로 판단해서 감옥 보냈을 경우, 그 당시는 2011년 2월까지 질기게 버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봉주가 낙검수 할 때도 아니었어요. 네. 뭐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이전이었다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는 내가 만약에 이 판결을 내렸을 경우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건데 오욕으로 가득한 그런 정치 판결인데 내가 판결할 수는 없지 하면서 그냥 묵혔다가 딴 대법관에게 넘겨주고 퇴임했던 양반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연거푸 그야말로 국민들의 노기를 자극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은근히 기대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좀 기대를 할 법도 하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노종면 해고 확정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양승태가 왜 2011년까지 묵혔는지 그 의도를 다시 한번 파악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뭐 그러면서 깊이 반성을 하고 말이죠. 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종면, 우장균 또 누구죠? 정유신, 조승호, 권석재. 예. 맞습니다. 자, 예. 다섯 분이 맞습니까? 6명. 한 분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하여간 뭐 찾으면 나오겠죠. 예.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네. 하여간 우리, 이 YTN의 이런 해직자들, 이런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 6년입니다. 해고된 지. 그렇죠. 너무 깁니다. 예, 6년 동안. 네. 이 엄청난 그런 질곡의 세월을 지내오셨는데요. 정의의 그런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지금이 11월 21일 새벽인데요. 다음 방송 때는 그 결과를 알겠군요. 그렇죠. 예.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 노종면 국장께서는 뭐 큰 기대를 하지 말라. 가족들에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예. 또 너무 그런, 근데 언론인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비관적 태도, 염세적 태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한 분은 예. 현덕수. 현덕수를 까먹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 우장균, 현덕수, 노종면. 예. 이 세 분. 예. YTN의 대표적인 앵커들이었는데. 예. 양승태의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의 마지막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우리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서 박정희 탄신제에 참석을 하셨는데 뭐 하는 양반이었어요, 이 양반? 본인은 네. 우리가 그렇게 왜 갔느냐고 입장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아무튼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저희 쪽에 일단 김도현 기자는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박문진 이사장 정도 되는 자리면은요. 아까 청와대 출입 기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보다 더 오얏나무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예. 예.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봤을 때 논란의 여지를 본인이 자초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예, 하여간 크게 기대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신제 참석하건 말건 뭐 큰 관심 없고요. 네. 예, 하여간 MBC에 우리 지금 풀 죽어 있는 노조원들에게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네. 부디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